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은 안 됐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풀려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였다라는 것에 시장은 움직였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국내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뉴스 첫 번째는요. 유통 쪽에서 보겠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 1년 동안 지금 경영을 회장인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트를 앞으로 더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뷰티가 되겠는데요. K-뷰티,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돈키호테에도 입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접근한다라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관련 화장품주들 함께 엮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강도 볼 텐데요. 동국제강입니다. 신소재 철강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철강 업계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퓨리오사 AI 백준호 대표는 정부의 AI 반도체 수요 사업 등이 큰 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배당을 통해서 약 17억 6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APR의 메디큐브 화장품이 일본의 최대 잡화점인 돈키호테에 입점했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이 무릎 연골 세포 치료제인 카티라이프의 치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친환경 철근 대체제로 꼽히는 유리 섬유강화 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AI 칩 설계 스타트업으로 메타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퓨리오사 AI 대표는 정부의 AI 반도체 수요 사업 등이 큰 규모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인으로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백 대표는 정부가 수요 사업과 시험대를 굉장히 좀 규모 있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메타와 TSMC가 인수 의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벤처 생태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회사 가치가 커지면 외국계 자본이 인수하거나 투자를 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 VC 시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DS 인베스트먼트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에 초기 투자한 DSC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5,1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까지 올라서며 1,306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도 엑스페리스와 포바이포, 나우 아이비와 토마토 시스템 등도 2에서 5%대 시간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서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상에 들어가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 붕괴론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공격적인 매장 확장을 골자로 초격차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사업 등은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력 사업인 이마트 매장을 올해 3개 더 열고 2027년까지 3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설립을 위한 신규 부지를 5곳 이상 확보한 뒤에 매장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예정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신세계는 우선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를 기존 대형마트의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 마곡에 문을 연 트레이더스는 지난 3일까지 18일 동안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연내 스페셜 매장을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 매장을 서로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용진 회장은 취임 후에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임원을 수시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흑자 전환을 위한 계획을 밝힌 만큼 이마트의 주가 흐름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경쟁업체인 이마트는 8만 7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전일까지 이마트의 주가는 약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랠리가 이어질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배당을 통해서 약 17억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더본코리아는 5일 공시를 통해서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배당에서는 차등 배당이 적용되면서 최대 주주인 백종원 대표는 200원, 일반 주주는 3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 2,850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17억 5,857만 원을 받게 되고 배당 기준일은 4월 3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가공육 브랜드인 백캠과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서 밀키트 브랜드 백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며 국내 농가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원재료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백캠의 가격과 품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백햄은 스팸보다도 돼지고기 함량이 낮고 가격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서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이 거의 없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더본코리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였던 3만 4천 원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더본코리아인데요. 시총 역시 현재는 4천억 원대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 한때는 5만 원 선까지도 올라갔었던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시총이 한때는 8천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APR의 메디큐브 화장품이 일본의 최대 잡화점인 돈키호테에 입점했습니다. 올해 메디큐브는 일본에서만 돈키호테 등 3,0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B2B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3배 이상 성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럽 현지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해왔던 APR은 올해는 동유럽과 북유럽에 거점을 둔 유통사와의 추가 계약을 늘려가면서 판매처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CES 2025에 참석한 이후에 해외 유통사들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와 APR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는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기업으로 명성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사인 바이오솔루션이 96주에 걸친 장기 추적 조사에서 무릎 연골 세포 치료제인 카티라이프의 치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카티라이프의 한국 임상시험 3상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전일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 공개한 1차 유효성 톱라인 발표에 이어서 96주의 유효성 데이터가 새로 담겼습니다.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48주 결과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점수차가 9점이었는데 96주의 데이터 점에선 12점으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조군 대비해서 카티라이프의 효과 차이가 벌어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오는 10일에 열리는 미국 정형외과 학회와 함께 다음 달 24일 개회될 예정인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서도 이번 카티라이프 임상 3상의 상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임상 성과와 함께 주가에도 훈풍이 강하게 닿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봅니다. 동국제강이 친환경 철근 대체제로 꼽히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시장에서 철근의 단점을 포함한 GFRP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친환경 신소재 사업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는 유리섬유와 폴리머를 결합해서 고강도와 저중량인데다가 부식에 강해서 건설과 선박,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요 제강사 중에서 GFRP 개발에 나서는 건 동국제감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요. 업황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서 악화된 수익성을 제품 다각화로 인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정부 역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에 대한 기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